안녕하세요. 의진TV의 잼잼 한의사 배원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항암의 기초식단 제2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동의보감의 탕액편을 살펴볼 텐데요. 동의보감 탕액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인간에게 과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그러면 공유입니다. 공유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탄수화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탄수화물에 또 들어있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아주 미세한 성분들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몸의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를 담당하는 공유가 어떤 식으로 더 몸에 더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총 107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양에서 꼽는 가장 중요한 공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검은 참깨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음식으로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쌀이 중요하겠지만, 건강할 때는, 몸이 안 좋을 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는 쌀보다 적지만 더 에너지가 높은 무엇인가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검은 참깨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호마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은 참깨를 그냥 기존의 쌀죽을 먹거나 미음을 먹거나 할 때 같이 곁들여서 먹거나, 또는 본인 기호에 따라서 강정 형태로 드시거나, 또는 가루를 내서 섞어서 드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검은 참깨 잎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할 때 대개 처음부터 막 밥을 먹고 치킨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죠. 대개 수술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회복 기간에 아주 옅게 만들어진 미음 먹고 죽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그 죽에다가 넣는 게 뭡니까? 바로 참기름입니다. 왜냐? 향만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습관을 가진 이유는 참기름을 넣어서 먹었을 때랑 넣지 않고 먹었을 때의 기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 이후에 또는 항암 치료 이후에 여러 가지 병 이후에 좋은 탄수화물인 쌀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넣어서 먹고 있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도 참기름, 참깨를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정도의 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콩은 흔히 대두, 흰콩, 노란콩은 그 한약에서 볼 때는 식품 정도로 해서 가볍게 일상적으로 먹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같은 콩이라고 하더라도 검은 색깔이 조금 더 에너지가 치밀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대두황건, 15번째 나오는 건데요. 대두황건이 뭐냐?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몸에서 이제 뭉쳐서, 전통적으로는 적치, 담적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뭔가 조직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뭉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뭉쳐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뭔가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콩나물국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콩나물을 무쳐 먹는 것도 중요한,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단백질 공급도 해주고 막힌 기운도 풀어주기 때문에 콩나물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팥입니다. 팥은 흔히 최근에는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우리 또 40,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몸에 이제 붓는 분들, 특히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붓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부을 때 뭔가 도움이 되는 먹거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가장 안전한 먹거리가 바로 팥이 되겠습니다. 팥 이용, 밥에 넣어서 이렇게 잘 드시면 좋고요. 다만 팥을 이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기운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팥을 드시는 건 아니고, 식사를 하실 때 밥에 10%, 20% 정도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먹고 2주일 정도 먹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쌀입니다. 여러 가지 곡류 중에서 밥만 드시지 마시고 본인 기호에 따라서
좁쌀을 섞어서, 좁쌀이 예전에 새모유로 많이 썼죠. 그러면 특히 또 뭐에 도움이 되느냐,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붓기를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팥과 좁쌀을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쌀을 흔히 한약에서는 갱미라고 그럽니다. 갱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밥이나 죽을 만들어서 먹는데 약간 설익어도 비장에 좋지 못하다, 잘 익혀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흔히 암 환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생식입니다. 불에 익히지 않고 생식으로 날로 쌀을 씹어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개 그럴 때 본인의 화기, 본인의 온기가 충분히 있는 분들은 생식으로 먹어도 그 쌀을 소화시켜서 본인 거로 만드실 텐데, 본인의 온기랑 화기가 꺼져서 본인 몸이 냉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쌀을 생것으로 그대로 생식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췌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던 스티브 잡스가 완전 채식, 생식을 먹다가 나중에 병이 악화돼서 후회했던 멘트를 했죠. 물론 생식 때문에, 채식 때문에 췌장암이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흔히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유까지 채식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호흡법을 통해서 본인 몸에 양기, 활력 이런 분들이 충분하신 분들은 생식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체력이 떨어져 있고 몸이 냉하다고 느끼는 암 환자분들은 무조건 밥을 익혀서 드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찹쌀입니다. 최근에 5년 전부터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미밥이죠. 그래서 흰 쌀밥 드시는 것보다는 현미밥이 좋다고 그래서 현미를 드시는데, 현미가 사실 먹으려고 그러면 이 맵쌀 현미가 날라다닙니다. 베트남 알랑미처럼. 그러다 보니 더 입맛도 떨어지고 못 먹게 되고, 안 그래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질긴데 이놈의 걸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맵쌀 현미 대신에 찹쌀 현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찹쌀 현미로 먹게 되면 보기에도 윤기가 나고 먹어도 찰지니까 더 먹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찹쌀 현미는 오래 먹게 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때도 여기서 실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쪽 개랑 고양이한테는 쌀을 주고 한쪽 개랑 고양이한테는 이를테면 찹쌀을 줍니다. 그랬더니 찹쌀을 먹였던 개랑 고양이가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찹쌀 자체는 일시적으로 먹었을 때는 위염과 위궤양을 가라앉힐 정도로 도움이 되는데요. 오래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양기를 꺼트리면서 힘을 빠뜨리게 되고 팔다리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중요하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현미밥을 드신다면 찹쌀 현미가 아니라 맵쌀 현미를 주력으로 드시고 찹쌀 현미는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로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밀은 당연히 이제 우리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밀로 다양하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거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밀 음식의 90% 이상이 수입산 밀이죠. 대개 미국산 80%, 호주산 20%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이 속에는 또 글루텐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동양인들한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분들은 수입산 밀보다는 우리밀로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 06편 39번째 정도 나오는 게 바로 신곡 또는 신국이라 그래서 누룩인데요. 막걸리 띄울 때 쓰는 겁니다. 맥주 띄울 때는 우리가 효모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누룩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중에서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누룩인 신곡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고전적으로는 이 신곡이 몸에 들어와서 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대변, 소변, 땀으로 배출해 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몸이 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누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 초에 진맥을 해서 정상 임신이 아닌 귀태, 이상한 임신, 지금으로 따져 그러면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이런 포상기태 이런 거겠죠. 그럴 때는 이 신곡을 먹어서 하태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맥입니다. 교맥은 뭐냐면 메밀이죠.
또 메밀이 좋다고 메밀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잡곡으로 메밀을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메밀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오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몸에 열이 많고 뭐 열이 많은 체질이고 뭐 위염과 위궤양이 있어서 속에서 타들어가고 위산도 올라온다 이럴 경우에는 뭐 위암 환자분들한테 특히 메밀을 일시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장이 차져서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건데 메밀 국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뭐 메밀로 만든 메밀면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메밀국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면은 그 특정한 그 뭐 메밀이면 메밀, 칡이면 칡 이런 게 10% 이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90%는 여전히 수입산 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메밀면 이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메밀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수입산 밀가루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9번째 나와 있는 게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야지 되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들어왔을 때 몸에서 90% 이상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다 부드러우면서 질량 대비해서 에너지가 높은 C가 청국장입니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번째가 장입니다. 발효식품인 된장을 띄우고 남는 그 물이 또 간장이죠. 그래서 좋은 된장과 간장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장이 생선으로 만든 그런 액젓, 젓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은 암 환자분들한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콩으로 만든 된장과 그 된장을 만들면서 나오게 되는 간장류를 제한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육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액젓과 액기스는 넣지 않고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총 91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과부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자 과일이 뭐냐? 바로 연밥입니다. 연밥이 연으로 된 열매죠. 그래서 연으로 된 열매, 그 연자방 내에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죠. 그죠? 그렇게 연씨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하게 되고, 더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밤에는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밥에다가 이 연실 또는 연밥을 넣어서 먹게 되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에 꼭 넣어서 드시게 되면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귤껍질입니다. 귤껍질은 소화기를 비롯해서 몸에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귤껍질이 일반 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귤의 또 바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또 뭐 이를테면 뭐 농약 같은 게 쳐서 껍질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은 잘 씻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팁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용 귤껍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안에 있는 과육이 진무로 지더라도 귤껍질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한 걸 쓰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귤껍질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모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과육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가입니다. 이제 모가가 기본적으로 약간 신맛이 나죠. 그래서 대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급속도로 자라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근육량이 준 만큼 근력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모가를 이용해서 잘 잘라서 절편을 만들어서 조금씩 드신다 그러면 이 근육이 잘 줄지 않도록, 이 근육에 힘이 빠졌더라도 그 중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부입니다. 주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해서 채소류가 되는데요. 채소류에는 122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생강입니다. 곡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검은 참깨라고 했죠. 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밥이죠. 채소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강입니다. 예전에 공자는 매일같이 생강을 드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생강이 지금 중요하느냐? 씨앗류에 암 환자분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연류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연류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생강이 성질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느끼게 되는 냉한 상태, 냉증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강차를 드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생강을 절편해서 잘라서 말려 놓은 게 건강입니다. 같은 양 대비해서는 이 건강으로 먹는 게 더 열을 내고 또 수분 진액 대사를 도와주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래 먹게 되면 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은 서늘한 상태에서 좋은 시력과 그 안구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몸이 상대적으로 너무 더워지게 되면 또 이 안구 건강, 이 시력이 떨어지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량 조절을 해가면서 눈으로 열이 뜨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나오는 게 흔히 말해서 토란입니다. 땅 속의 계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토란을 흔히 토란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육개장 이럴 때 이제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했듯이 이 토란을 밥에 넣어서 마치 감자처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전통적인 탄수화물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27번째 나와 있는 그 채소류는 바로 배추입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배추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김치를 통해서 발효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배추를 있는 그대로 좋은 된장에 찍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좋은 비위 기능과 흡수력을 유지해서 본인의 면역력을 유지해야 그 다양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배추는 항상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드실 수가 있으면 생으로도 또는 그러니까 김치처럼 숙성시켜서 또는 익혀서도 또는 된장국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갈증이 나고 몸이 마르고 뭐 그런 경우에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는 김치국물입니다. 김치국물이 또 어떤 의미에서 보약입니다. 그래서 뭐 동치미라든지 배추 국물을 조금씩 이용을 해서 밥에도 비벼 먹는다든지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럴 때도 암 환자분들의 김치 국물은 젓갈류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쓴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중에서 51번째 나와 있는 게 상추입니다. 그래서 상추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쓴바기, 냉이, 달래, 부추, 미나리 등등도 골고루 계절별로 따라서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거나 또는 이제 암 진단 이후에 본인 몸이 조금 많이 붓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미나리를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참깨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들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들깨가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오메가3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메가3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위장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깨를 채소 요리를 할 때 다양한 형태로 뿌려서 같이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깨를 더 드시면서 들깨를 곁들이는 정도가 좋겠죠. 근데 최근에 채식하시는 분들은 또 들깨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채소류 96번째 고사리가 나오는데요. 고사리는 오래 먹게 되면 팔다리 힘이 빠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단백질 보급, 식물성 단백질을 보급하는 데서도 도움이 되고 한 번씩 드시는 것은 입맛을 좋아지게 하는 데도 좋은데요. 매일 두세 끼에 걸쳐서 드시는 것은 암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역, 역류를 없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역류를 없앤다 이렇게 다시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류가 뭐냐면 지금의 갑상선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갑상선 암이 남녀 공인 3대 암 중에 하나,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좋은 미역과 다시마를 통해서 미역 자체를 드시고 다시마는 또 국물을 내서 자연스럽게 조리를 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 식단 제2편으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년 가까이 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항암 환자의 식단 제3편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